안녕하십니까. 닭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닭띠 경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이라는 글자는 정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비견이라 얘기를 합니다. 비견의 기운이 오면서 군신대좌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뭔가 나를 되돌아보려는 기운이 발생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외출하기 직전에 자기를 점검하듯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나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목표로 했던 것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경일간인 경우에 경일간이 경의 해를 맞이했을 때 보통 이때 벌어진 일, 생각한 일, 시작한 일, 뭔가 도전한 일이 향후 10년 동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벌린 일은 10년 동안 자기가 주로 해나갈 일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이 잘 봤을 때 육친적으로는 상관의 기운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상관의 기운이 작동하면서 다른 기운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과 계라는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데 이것은 경일간한테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신대자라는 그 어떤 기운에 있고 그것이 실행력을 갖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어떤 관의 기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이든 타이든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것들을 상세히 보면 병이나 정으로 대별될 수 있는 기운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이것을 경일간한테는 이 기운이 관에 해당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내가 조직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나한테 주어진 과제가 내가 수행하기에 버겁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이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관의 세력이 무척이나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의 세력은 약해지고 식상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방향을 바꿔서 내 창업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문화기라고 하는 기운이 약화됩니다. 이것은 인성의 기운인데 인성의 기운이 약화될 때 보통 활동력은 강화됩니다. 보통 인성의 기운이라 하면 문서라든가 공부의 기운이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문서를 잡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재물을 갖다가 내가 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늘리는 기운입니다. 어떤 내가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얻거나 재물을 늘리는 기운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있게 한다는 것은 내 활동력을 저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성의 기운이 약화될 때 내 활동력은 강화되고 활동력이 강화되는 것을 상관이 기운이 강화되는 걸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닭띠가 쥐해를 맞이했을 때 보통 삼재의 두 번째 해가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해가 되는데 이때를 신살로 따지면 육해살 그럽니다. 육해살의 해를 옛날에는 저승사자에 비유해서 상당히 두려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변화를 주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7, 8년 동안, 작게는 6, 7년 동안 내가 뭔가 영위해왔던 삶의 근거가 이 삼재를 맞이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흔들림도 물론 발생하거니와 내가 그동안 벌어먹고 살던 그 직장이라든가 삶의 터전, 장사의 터전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고 더 이상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유켓살의 해를 되게 두려워했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신다면 삼재를 결코 두려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닭띠가 자를 봤을 때 파라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어떤 자기의 신체라든가 주변 상황의 변화 변동에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영향들이 실제로 어떤 나한테 미치는 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애정운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겠네요.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남자는 좀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한테 대시도 많이 하고 애정 공세를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여자가 좋다고 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일단 나는 적극적인 대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애정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좋다고 일단 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주 구성에 따라 또는 대운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논하는 것은 나는 애정행위를 애정에 대한 내 생각을 내 이성한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적극적인 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는 눈이 좀 까다롭습니다. 남자의 대시는 많이 받게 되지만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 내가 교제를 허용할 수 있는 남자를 보는 기준은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까다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멋진 이성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상당히 높아지고 실제로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면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애정의 운은 열려 있지만 그 애정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약간 부정적인 것이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높이를 좀 낮춘다면 애정은 활짝 열릴 것이고 내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잘 대거를 못되고 결과는 이 글자 외에 다른 글자의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물은요, 그러니까 재성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 복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내가 노동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임대소득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얻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성의 기운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낮아질 때는요, 임대소득 쪽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측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닭띠가 다 공통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취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운의 경우에는 취업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취업하는 직장이 내가 원하던 1순위의 직장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됩니다. 2순위, 3순위 정도로 낮춘다면 취업의 길은 활짝 열릴 것이지만 나는 도무지 중소기업이나 좀 대우가 낮은 데는 난 취업을 못하겠어라고 했을 때는 취업의 길은 상당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도전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 공부를 했다고 치면 그 등급을 좀 낮춰서 도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나는 최고의 직장에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취업운이라는 것은 보통의 평균의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문 같은 경우는 인성이나 관성의 모양으로 보게 되는데 이 기운은 점차 약화되거나 이미 약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쪽에서의 집중력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목표의식 같은 것이 좀 희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목표가 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로 목표로 했다고 치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경로를 잡겠다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그 시험 말고 다른 취업의 길로 돌아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는 집중력 저하라든가 내가 신경 써야 될 곳이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내가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시험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래도 난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잘하는 기운 자체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글자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험운이 다 달라지겠지만 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좌소 불리한 한 해가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운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 쪽에 보면은 지금 군신대자의 운과 관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 직장에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도 직장인이 내 직장이 탄탄하거나 내가 거기서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직장을 그만두고 나도 창업의 대열에 들어설까 하는 이런 기운이 강하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때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전체의 사주 구성과 내 대운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어떤 순서로 벌릴 때 잘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또 내가 만약에 내 운이나 내 사주에서 창업의 기운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요즘 같은 경우는 창업해서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고, 실패했을 때 가정적인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통해 성공한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주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은 누구,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창업의 처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규모는 얼마나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주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명리를 좀 잘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뭔가 아이템을 바꾸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 아이템을 바꾸게 되는 것은 일단 포인트를 가격 경쟁력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가격 경쟁력과 아이템 자체가 어떤 럭셔리하고 좀 품질 위주의 그런 게 아니라 필수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요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템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 사업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삼재의 두 번째 해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내가 변화를 주지 않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유형은 일단 신체적 조건에서 보면 수술수 같은 걸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어려움에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구설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어떤 내 직장의 불안정,
으로 인해서 뭐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 내 다니던 부서가 없어지고 정말 원치 않는 부서로 재배치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미 어떤 크게 자기 삶에 변화를 준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닭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